2024년 가을,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수요일,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죠.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길, 소독약 냄새와 섞인 가을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아버지 면회 시간. 벌써 6개월째 같은 시간, 같은 길.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만들었죠. 병원 밥은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늘 투덜거리시던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안병동. 문이 열리자 특유의 공기가 폐를 채웠죠. 죽음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상한 냄새. 복도를 걷다 보면 들리는 소리들. 누군가의 신음소리, 위로하는 가족의 목소리,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알람음. 203호실. 문패에 적힌 아버지 이름 박상철. 67세. 췌장암 사기.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새어머니 최영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 당시 우리 가족 모두 반대했었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지연아, 아빠도 사람이다. 혼자는 너무 외로워. 그렇게 들어온 새어머니. 처음엔 경계했지만 아버지를 잘 챙기시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었는데 미안할 거 없어. 당신도 힘들잖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 그래도 이 양반한테 정이 들어서. 정. 영수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자고. 그래. 그거면 충분해. 이 양반도 그걸 원했을 거야.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5cm쯤 열었죠.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새어머니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남자는 새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댄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륜의 현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슬픈 이별을 앞둔 사람들 같았달까요? 진수야, 30년을 기다렸는데.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이 양반 보내고 나면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이 양반이 먼저야. 그들의 대화가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30년? 기다렸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기침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죠.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태어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지연이구나. 점심 가져왔어? 네. 고등어 조림이요. 이분은 박진수 씨야. 내 고향 친구. 남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 하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문병 왔습니다. 아, 네. 박진수 씨가 서둘러 나가고 새어머니도 뭔가 볼 일이 있다며 따라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병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계셨습니다.
한 달 전보다 또 많이 야위신 얼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푹 꺼진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도시락을 풀며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빠, 저예요. 고등어 조림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데 몇 초가 걸렸죠. 지연아, 왔구나. 네. 밥 좀 드셔야죠.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이, 맞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유독 쓸쓸했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엄마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 엄마는 그로부터 1년 후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지연이 시집 못 보고 가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곧 나을 거야.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야.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걱정하셨죠. 5년간의 투병 생활.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지키셨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시고 친구 모임도 끊으시고 오직 엄마만 바라보셨던 아버지.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로 하루를 끝내는 나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씻지도 않으시고 그냥 넋놓고 계시던 6개월. 아빠, 이러시면 엄마가 슬퍼하실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어? 다 끝났어. 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누구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야. 최영숙 씨. 경로당이요? 응. 혼자 심심해서 나가봤는데 거기서 만났어. 역시 남편을 잃은 분이더라. 처음 새어머니를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단정한 외모의 60대 여성.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굽은 등과 거친 손이 고생한 삶을 말해주었죠.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억양이 충청도 사투리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 같았죠. 남편이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아들도 작년에 위암으로. 아들도요? 네. 35세. 결혼도 못하고. 새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였죠.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챙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아버지 옷을 손수 다리시고 병원 다니는 것도 함께 하시고. 영숙 씨,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어느새 저도 새어머니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엄마는 아니어도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6개월 전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사기.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 여보, 미안해. 당신도 암으로 남편 잃었는데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새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며 아버지를 간호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 그 장면은 뭐였을까? 박진수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일주일 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따님,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 깨셨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산소 마스크를 빼시려 하기에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쓰고 계세요. 아니야. 이 얘기는 꼭. 아버지가 힘겹게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말을 이으셨죠. 영숙이 말이야.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아빠. 아니, 몰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영숙이는 30년 전에 첫 남편을 잃었어. 교통사고로 25에 과부가 됐지. 네.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 식당 일 파출부 안 해본 게 없대. 손가락이 왜 그렇게 굽었는지 알아? 2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느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아들마저 암으로 잃었지. 35, 결혼도 못하고. 영숙이가 그랬어. 자기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 박진수라는 사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알았어. 아빠, 첫 남편의 친구였대. 영숙이를 30년 동안 기다린 사람. 아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다더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폐암 말기야. 6개월 시한부. 영숙이가 나한테 그랬어.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30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마지막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그럼 왜 아빠랑 결혼을? 서로가 필요했으니까. 영숙이는 아들 잃고 무너져 있었고 아빠는 엄마 잃고 죽고 싶었고.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결혼은 거래였어. 사랑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했던 거야.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기댄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죠. 밤새 복도에서 기다리셨나 봅니다. 여보, 영숙 씨 들어와요.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처음부터 알았잖아. 아버지가 새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진수 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3개월이래요. 가요. 지금이라도. 여보, 가서 함께 있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새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아버지의 서재로 갔죠.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아버지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수가 맞지 않아 이제는 쓰지 못하는 낡은 안경.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죠.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00원. 두 번째 통장. 잔액 300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수의민으로 해두셨다며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죠. 최근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어포 용지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 1장, 2장, 1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300만 원, 500만 원씩 인출 기록. 모두 새어머니
최영숙 이름으로 8억이 석 달 만에 다 빠져나갔네요. 직원의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혹시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도 조회 가능한가요? 네. 이거 보세요. 3개월 전에 15억 대출이 실행됐네요. 아파트 담보로요. 15억. 아버지 아파트 시세가 35억인데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죠. 어차피 얼굴은 이미 젖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평생 모으신 재산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아버지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책장 뒤 서랍 깊숙한 곳, 금고안까지. 그러다 낡은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죠. 지연에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고 제목은 미안하다, 딸아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 노인네 아파트 팔면 얼마나 나와? 3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대출 빼고도 20억은 남지. 빨리 처리해야 해. 더 버티면 딸이 의심할 거야. 걱정 마.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이미 준비했어. 녹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달 전, 다음 파일, 또 다른 대화가 이어졌죠.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최소한으로만.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 그래도 너무 대놓고 하면. 아니야. 딸이 미국에서 못 오게 막아둘 테니까. 미국? 전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는데.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죠. 병원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보다는 덜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지. 6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영숙이와 그 남자, 박진수라는 사람. 처음 알았을 때는 분노했어. 배신감에 잠도 못 잤지. 하지만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보시며 말을 이으셨죠.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게 더 싫었다. 그래서 혼자 준비했어. 김민석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내 친구야. 다 준비해뒀다. 그리고 미안하다.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사랑한다. 우리 딸. 화면이 꺼졌습니다. 빈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죠.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부은 눈.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똑, 딱, 똑, 딱. 아버지가 잠드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흔적을, 엄마의 진심을.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엄마의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낡은 앨범, 편지 뭉치, 그리고 일기장 3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한 5년 전부터의 기록. 2019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지? 지연이는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2019년 7월 22일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남편이 더 힘들어 보인다. 회사도 그만두고 날 간호한다고. 미안하고 고맙고 애틋하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 알고 있다. 격리부 김 과장. 젊고 예쁜 그 여자. 엄마가 알고 계셨다니. 아버지의 외도를. 2020년 11월 10일. 오늘 남편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지 않는 향수. 하지만 모른 척했다. 남편도 사람이니까. 5년째 병든 아내만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그 여자와 있겠지. 하지만 괜찮다. 아니,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한다.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니까.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셨구나. 몸도 마음도. 마지막 일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2021년 4월 8일. 이제 끝이 보인다. 남편에게 고맙다.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 여자와의 일은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우리는 모두 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지연아, 언젠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엄마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기대며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기억해라.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란다. 아빠가 재혼하더라도 이해해주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구나. 아버지의 외도도, 인간의 나약함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들도.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여러 개와 서류들, 그리고 USB 하나.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죠. 첫 번째 폴더 마이너스 영숙에게, 두 번째 폴더 마이너스 지연에게, 세 번째 폴더 마이너스 유언. 지연에게 폴더를 먼저 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서재. 아마 2달 전쯤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지. 먼저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좋은 남편도 되지 못했고, 엄마한테 고백 못한 게 있어. 엄마가 아플 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김미경. 회사 후배였어.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그저 도피였지. 엄마가 알고 있었더라. 근데 끝까지 모른 척 해주셨어. 그게 더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영숙 씨 얘기도 해야겠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박진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경로당에서 만난 게 아니야. 병원에서 만났어. 영숙 씨는 아들 병간호 중이었고 아빠는 엄마 임종 직후였지. 서로 울고 있었어. 병원 옥상에서. 그렇게 만났다. 영숙 씨가 말했어. 저도 곧 혼자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오래 못 산대요. 그때 결심했어.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웃긴 게 2년 동안 정이 들었어. 아침마다 끓여주는 된장찌개, 약 먹었냐고 챙기는 목소리, 아플 때 등 두드려주는 손. 그게 다 고마웠어. 어쩌면 그것도 사랑인지 몰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알아.
영숙 씨가 박진수 씨 병원비로 쓰는 거지. 내가 허락했어. 어차피 너한테는 집이 있고 엄마 보험금도 따로 있으니까 그 돈으로 영숙 씨가 마지막 사랑을 지킬 수 있다면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지만 기억해다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 그저 서로 기대고 서로 용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란다. 사랑한다, 딸아. 그리고 모두를 용서해다오. 아빠도 엄마도 영숙 씨도 그리고 너 자신도. 영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숙에게 편지 파일이 있었죠. 영숙 씨에게 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외로운 황혼을 함께 해줘서 이제 가세요. 박진수 씨에게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그리움을, 서로의 한계를. 그래도 고마웠어요. 매일 아침 밥상 차려주고 병원 함께 다녀주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부디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박상철. 다음날 병원. 새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듯 얼굴이 부어 있었죠. 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지연아.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박진수 씨 얘기도요. 새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어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제가 새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 평생 고생만 한 손. 가세요. 뭐라고? 박진수 씨한테 가세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새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언니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그 정도 소중해요.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사랑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새어머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죠. 그때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셨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고 계셨죠. 둘이 사이좋게 있네. 아빠, 영숙 씨, 네 여보. 박진수 씨 데려와요. 여보, 인사하고 싶어. 아내, 친구분이니까. 새어머니가 또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박진수 씨가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폐암 말기의 몸이었지만 새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20대 청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죠. 아내를 사랑하는 두 남자의 만남. 영숙 씨를 부탁합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받습니다. 영숙 씨, 이제 가세요. 여보, 정 때문에 남아있지 마세요. 우리 좋은 동행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흘 후 새벽,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달려갔을 때 새어머니와 박진수 씨도 와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죠.
다 왔네.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아빠, 사랑했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영숙 씨, 고마웠어요. 저도요. 정말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꼭 마지막으로 박진수 씨를 보셨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저와 새어머니 그리고 박진수 씨까지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B- 하는 기계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 경로당 친구들, 오래된 이웃들, 새어머니는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도왔죠. 따님, 어머님이 끝까지 계시네요. 조문객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죠. 3일장을 마치고 새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남기신 거야.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 이제야 깨닫는다. 인생의 끝에서야 보이는 진실. 완벽한 사랑은 없다. 완벽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영혼들. 엄마를 사랑했지만 배신했고 영숙 씨와 함께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삶이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했던 너에게 바라는 건 하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아빠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영숙 씨를 용서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용서하기를. 그것이 아빠가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사랑한다. 언제나 영원히. 아빠.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봄.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 갔더니 새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 언니, 지연아 왔구나. 박진수 씨는요? 6개월 전에 떠났어. 편하게 갔어. 내 품에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새어머니가 아버지 영정을 닦았습니다. 가끔 와. 2분 다 여기 계시니까. 2분이요? 응. 진수도 여기 모셨어. 아버님이 허락해 주실 것 같아서. 나란히 놓인 2개의 함. 박상철, 박진수. 언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글쎄, 그냥 살아야지. 혼자 사는 법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새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 근데 이상해.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동안은 그냥 버틴 거였나 봐. 언니, 고마워, 지연아. 날 용서해줘서, 아니, 이해해줘서. 우리는 함께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께도. 납골당을 나오며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맞았어.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야.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걸었죠. 새어머니와 나란히. 지연아. 네.
행복해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해. 네, 언니. 빗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봄비, 엄마가 좋아하시던 빗소리.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의 지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비. 오늘 아버지 기일이었다. 새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정말 가족 같다. 엄마, 아빠, 새어머니, 박진수 씨.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안다. 인생이란 것이 완벽한 각본이 아니라 즉흥 연극 같은 것임을. 서로 대사를 틀리고 동선이 엉키고 때론 무대에서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기하는 것.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아버지가 남긴 말.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이제 그 의미를 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자장가 같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죠.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이차.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딱, 똑, 딱. 그날의 소독약 냄새도, 새어머니의 눈물도,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죠.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은 약해도 되고, 그럼에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엄마가, 그들 모두가 남긴 유산입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봄비는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으니까요.